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이번 주에 첫 거래일 투자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휴 동안 푹 쉬고 왔는데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웠던 이슈가 있죠. 저희가 휴장을 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네. 1,500원대를 넘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300원대로 내려앉았어요. 네. 이사님이 이 시간에 항상 이 지폐를 들고 오면서 원달러 네. 환율 급락할 거다 예언을 해줬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게 됐을까요? 네, 제가 여기다가 서학개미 운명이라고 했었는데 네. 정말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올해 그 2월 달부터 계속 우리나라 그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맞아요. 자, 우리 연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겠습니다. 한번 네. 준비를 볼까요? 자, 보시면은 대만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우리나라 원화 강세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특히 대만 달러가 하루에만 5%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5%면 대단한 폭입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그런데 대만과 우리나라가 무역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를 또 환율 시장에서는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도 거의 한 4% 이상의 강세를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요 밑에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서학개미들 중에서도 미국 그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 배당 투자도 뭐 우리나라 증권주처럼 7%에서 10% 노리는 투자를 좀 보통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 원화가 5% 이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배당 투자한 사람들은 내가 고정적으로 7%, 10%를 수익을 거두는데 갑자기 환율 때문에 수익이 5%가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 환율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고 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무역 협상에서 대만 달러 강세를 요구했다. 자, 요것의 문맥적인 의미가 생각해 본다면 그 4월 24일 날 미국 재무부 장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리밸런싱이라고 재균형. 즉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2008년부터 달러를 강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무역 구조에서 미국 국민들은 이제 그 대만이나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싸게 사는 정책이죠.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만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장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심지어 성냥을 만드는 공장도 없는 거죠. 이것도 만드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란 거죠.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우리 물건을 사주고 미국이 또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균형을 다시 맞춘다. 그래서 재균형,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4월 14일 날 그걸 전격적으로 쓴 건데 바로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화폐를 강세로 가자. 미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도 거기에 내가 순응을 해야 됩니다. 무역 질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학개미들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제목을 서학개미 운명은 이렇게 달아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투자 중심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하고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주도주는 또 어떤 향방을 보일지도 궁금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그동안의 그 현상을 보면 미국 달러보다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환율 차트를 가지고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연봉은 굵직굵직하게 보니까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연봉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어떻게 흘러가는가 흐름이 되겠는데 여기는 지금 음봉이면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라는 뜻이에요. 그죠? 뜻인데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언제 1998년, 99년이에요. 자, 이렇게 원화가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우리 코스피가 275에서 100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주식이 20배 갔다니까요. 삼성전자 주가도 10배 갔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환율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2004년, 2007년에도 코스피가 원화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코스피가 725에서 2000까지 갑니다.
대박 쳐졌죠. 요때도 환율이 되니까, 요때 2009년, 2010년이죠. 코스피가 900에서 다시 2200을 가죠. 요 구간에서요. 여기가 언제냐면 2017년입니다. 요때도 우리나라 워낙 강세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했고요. 2020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1435에서 3300까지 갑니다. 요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원화가 쭉쭉 올라가니까 요때는 국장 떠날 거야. 국장 안 돼. 맞아요. 미국장 할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모르는 사람도 미국 주식 가가지고 지금 이번 작년 10월 달부터 하신 분들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화가 드디어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약세 추세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미국 주식은 잘 돼. 무조건 잘 돼. 그런 신화가 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미국 재무부장께서 리밸런싱, 재균형을 하자. 그러면 원화 운명은 이렇게 3, 4년은 계속 추세적으로 강세를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 이때 모두 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배당 투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투자에서는 원화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주 같은 경우는 7% 이상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미국 배당 투자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은 그런 구조적인 현상이, 즉 구조적이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박병규 매니저 믿고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때마다 우리 증시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은 3, 4년 동안 생각보다 길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주의 필요성을 오늘도 강조해 줬습니다. 오늘도 종목이 그래서 증권주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일지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얘기부터 해보면요. 저평가받는 삼성전자 매력적이긴 하나 관망조언이라고 남겨줬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국면에서도 올 들어서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2분기 관망세를 조언하고 있는데 이사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결론이 삼성전자를 약간 덜어서 삼성증권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자 올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약간 매도를 했어요.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냉정한 현실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거 매력이 있죠. PBR 0.8배. 그러면 0.8배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벌고 있다. ROE가 8.8에서 9%. 원래 삼성전자 정도의 이 기업은 ROE가 너무 약해요. 한 15에서 18%는 나왔는데 저평가 저성. 그래서 저성장의 말은 8에서 9%를 유지한다. 물론 여기서 ROE를 높이는 방법은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많이 주면 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형편으로서는 그보다도 성장성을 끌어올려가지고 ROE를 높여야 되는데 이 HBM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통과되고 있죠. 근데 차세대 HBM에서 가장 중요한 게 HBM4인데 아직 통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이 현재 3나노에서 퀄컴한테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스마트폰 칩을 이번에 수주를 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대량으로 수주했다까지는 아직 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게 파운드리가 약간 골치 아파요. 이게 골치 아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ROE가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 비싼 제품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런데 지금 경쟁업체인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비교가 되는 거죠.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그래서 악어입 제가 아주 오랜만에 악어입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악어입. 뭡니까? 볼린저 밴드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두 개 악어입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볼린저 밴드는 이거죠. 상완선과 하한선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하이닉스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쭉쭉쭉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상한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거래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SK 하이닉스는
뭔가 잘 되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HBM4도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또 HBM3E 같은 경우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도체 매출액은 이번 1, 2분기 때 하이닉스가 더 나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직은 이 분기봉에서 악어 입이 다물고 있어요.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시장 잘 나갈 때는 악어 입을 뚫고 가려고 올라갔죠. 근데 악어 입이 다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사님의 의견이 어떤지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7일 만에 20% 수익을 돌파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이 기업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에 매수했던 미래에셋증권이고요. 2차 목표가 11,500원 달성을 한 상태고 수익률은 더 키워나가면서 1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요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지금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미래에셋증권이 저희가 벌써 어느덧 지금 수익률이 지금 그 18%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해 9,950원대 매수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냐면 볼린저 밴드예요. 이 볼린저 밴드인데 자, 보시면 다물었다가 퍼지고 있죠. 여기 2005년이었습니다. 1986년. 보니까 20년 사이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40년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그 일본과 그 독일의 마르크화가 그때 환율 절상을 되게 당했었죠. 이번에도 약간 아시아 통화가 절상당하는 그런 느낌이죠. 요때는 이제 중국발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40년 전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흐는 그런 상황. 그러면 여기서 왜 악어입을 타고 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많이 원곡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장기로 보면은 이제 여기를 다 뚫어내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셋증권 지금도 매수하는 관점이다. 목표가는 제가 지난번에 15,000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제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사님,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주력 상품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신영증권이 되겠습니다. 증권주네요. 자, 신영증권도 보시면은 지금 역사적 고점을 방금 뚫어낸 그림이죠. 자, 신영증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볼까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실적 차트를 보는데 요새는 우리 증권회사들이 이렇게 그 유명하지 않는 회사 아니 이게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는 회사들은 리서치를 안 씁니다. 저는 그런 기업이 좋아요, 오히려. 숨어있는 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작년 실적 가지고 말했는데 영업이익은 1149억이고 순이익이 826억인데 자, 중요한 게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사주가 865만 주로서 총 주식수의 50%가 넘는 것을 자사주로 갖고 있어요.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메리츠 금융주지 있잖아요. 그 회사가 23년에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을 합병해가지고 LG하고 반대되는 회사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1인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는 같은 대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주 환원율을 무려 50% 이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영증권은 시장에서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주식을 자사주를 소각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주가가 지금에서 더 가버리겠죠. 왜? 회사 주식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주당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네. 배당도 6.6%를 주고 있어요. 6.63%. 그리고 신용자산운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기업 가치, 가치 투자를 하는 자산운용이거든요.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증권도 역사적 고점을 또 뚫었잖아요. 가격 그렇습니다.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자, 신영증권 역시 이 종목을 제가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 좋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에서 상한선을 뚫었잖아요. 악어입이 쫙쫙 벌어지고 있죠. 여기 보세요. 벌어지니까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를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지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뭐라고 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 주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을 대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신고가를 뚫었지만 아까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을 소각해버리는 주주환원 정책을 저는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상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94,800원에서 저는 이제 94,900원대에서 매수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0만 1,500원, 2차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가 얼마나 좋으면 오늘도 이사님 신영증권 증권주를 가져와 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 에르코스라는 회사가 되겠어요. 자, 이 회사에 그러면 먼저 매출액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실적이 나는 회사를 검증을 먼저 해주는 거죠. 매출액 365억이고요. 영업이익이 32억이 난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루솔,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요거는 내가 그 관심이 없었는데 제품 보니까 저도 실감이 나는군요. 여기 딱 보시면 유아식. 엄마들이 굉장히 편하겠어요. 요즘에 엄마들의 일손을 좀 많이 덜어주는 느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루솔이라는 즉 아가들 유아식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품이 있습니다. 대체식으로 이체인지라는 그런 메이커를 가지고 대체육 베이커리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게 왜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대통령 지금 선거에서 저출산 그런 문제가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지난번에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여기 말고도 저희가 또 아가방도 들고 와가지고 맞아요. 1차 목표를 달성했는데 자, 이 종목이 역시 이번에 보니까 저출산 관련 대책 관련주로서는 가장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에르코스였고요. 가격 전략도 차트 통해서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이 종목의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르코스의 그래프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자 보시면은요. 자, 일봉으로 여기서 이제 강하게 보른저맨들 타고 아주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35,900원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고 나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던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급락을 했지만 나 아직 힘이 살아있어. 나 강할 거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눌림목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격 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매수가 범위를 25,500원에서 26,600원 사이로 설정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4,000원. 손절가는 12,500원 말씀드리겠는데 15% 이익을 5회만 따박따박 거두시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네, 에르코스 두 번째 주력 상품이었고요. 1차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500원 제시해 줬습니다. 이사님, 저희 포트에서 목표가 달성한 기업도 많고 잘 가고 있는 기업도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모든 기업들을 다 리뷰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관리법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차근차근 관리법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5월 1일 날 아침 8시에 그 대책으로 시간에 전부 다 팔도록 도치를 취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남들보다 빠르게 하는 전략을 하는 게 아침 8시 MBN 골드 무료 방송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민감한 것을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으로 우리 체코 이번 수주가 안 됐었는 좀 약간 보류가 됐었는데 우리는 매도를 먼저 나왔다는 거 그런 느낌을 캔들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2차 전략을 또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또 그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그때 두산 에너필리티나 한전 기술이나 이런 종목을 또 밴드에서 얼마에 파시라고 5월 1일 날 그때 말씀드렸어요. 28,000원대 매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대장주의 매수가 가격을 문자처럼 받는 느낌으로 드린 데가 있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인데 가입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무료 주식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준비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